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법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재구성이라는 얘기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1981년 4월 1일 시행된 이후로 법이 상당히 자주 개정이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다시 뭐 부분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사실 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재구성이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본 독점금지법의 특질과 과제라는 무라카미 마사히로, 그 당시에 1996년도 개설 독점금지법을 쓸 당시에는 요코하마 대학 교수였어요. 이 책 이후에 사실 뭐 제가 벌써 이게 제가 살 때가 1900, 2011년, 한 10년 전에 샀던 책인데, 요게 이제 4판입니다. 4판이고, 지금 최근에도 이분이 계속 저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꽤 많이 나와 있는데, 무라카미 마사히로 당시 교수가, 이 글을,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목차를 보면 뭐 크게 일본 독점금지법의 특질과 거무의 과제, 이 두 가지 큰 타이틀로 해서 또 안에 세부 타이틀이 있는데, 이 무라카미 마사히로 요코하마 대학 교수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1949년생인데 학교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도쿄대 법학부 졸업하기 전에 사법시험 합격했었고요. 이 순서 잘못됐네. 합격했었고, 변호사도 하고 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근무했더랬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달려 있는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물론 이분 뭐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마사히로 무라카미 교수 커리어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사실 1980년 12월 31일 날 제정됐는데, 그 당시에 일본 독점금지법을 뭐 한 80%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독점금지법을 개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을 보통 이렇게 그 기본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따라가는 경우는 뭐 개수했다라고 하죠. 개수한 것이긴데, 이 무라카미 마사히로 교수의 이 글이 바로 일본 독점금지법을 비판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글은 사실 무라카미 마사히로 교수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비판적 시각을 담은 이 글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뭐 주요 내용만 언급을 할 겁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특유의 법 조문, 여기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법 조문과 또 특유의 운용 방식이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지, 또는 뭐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또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는 뭐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이제 보시기 전에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체계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이제 뒤에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목적 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통해서 또 추구하는 게 소비자 권익 보호라든가 중소기업의 뭐 보호, 또는 창의적 기업 활동, 기업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공정한 경쟁,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공정거래법의 실체 규정은 여기 보면 7가지 정도 있습니다만, 또 들어가 보면 좀 더 세부적이고요.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 3가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기업 결합 제한, 경제력 집중 억제.
그리고 거래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부당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 사업자 단체 규제, 뭐 공정거래법에 있는 실체 규정들을 장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 제목 뭐 따낸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집행기구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사무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은 되는데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이 있어요. 상임위원 5인 중에 또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씩 해서 보통은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3, 1, 2, 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위원은 상임과 비상임 두 가지 유형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상임위원회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비판에 또 여지가 있는 겁니다만은 직급이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부위원장은 차관급이고 이렇게 같은 한 표를 가지게 되는 위원회 1인이 실제 직급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거래법을 왜 재구성해야 되느냐의 첫 번째 단추를 깨기 위한 겁니다. 일본 독점금지법의 특질과 과제라고 했던 우리 무라카미 마사히로 교수의 글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마사히로 교수는 반트러스트법의 개수 실패,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독자성, 초기 판례법의 악영향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법 개수에 있어서 실패가 원죄다라고 하는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개수했다면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엔티트러스트 로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주로 반트러스트법으로 번역합니다. 이 반트러스트법을 개수했어요. 근데 반트러스트법은 시초에 시험원법이 처음입니다. 시험원법이 1890년에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조문 실체 규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거래 제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된 뜻이고 2조가 독점하 등이라고 번역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자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즉 독점적 행위를 막는 거죠. 이 1조와 2조를 시험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라는 시행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법무부가 이제 소관 부서가 됐고요. 그리고 시험원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미국의 그 당시 정치 경제 상황이 아시지만 그 철강 산업 또 우리 석유 산업, 뭐 철도 산업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독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로 카르텔 형식이든 아니면 우리가 신탁행위, 보통 보면 나의 의결권을 맡긴 대신에 신탁 정권 발행해가지고 그걸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신탁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엔티트러스트법이라고 하는데 트러스트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상 근데 카네기라면 철강이 될 거고 이 록펠러가 미국에 있는 전체 석유 산업을 다 이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원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이렇게 독점을 통해서 형성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바로 그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이제 손을 잡습니다. 흔히 말한 이제 부패가 극심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뭐 미국의 뭐 부통령 동생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기업들과 손잡고 사실 일반 영세상공인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부 독점적 사업자한테만 부를 막대하게 몰아주는 뭐 그런 짓거리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것은 미국은 이것은 범죄 행위로 보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법무부가 자연스럽게 시험원법을 운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1890년부터 실제로 운용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법 조문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거래 제한, 독점화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다가 두 번째는 미국은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나라가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사실 법원에 의해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법이 이제 재판부에서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문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너무나 들쑥날쑥해지는 거죠. 뭐 같은 행위라도 하더라도 어떤 법원에서는 무죄가 되고 어떤 법원에서는 이제 뭐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1914년도에 만든 게 바로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클레이턴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Federal Trade Commission 로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클레이턴법에서는 법원에서 판단하기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조문을 구체화한 것 들어갑니다. 가격 차별, 배타 조건부 거래, 뭐 주식 자산 취득, 임원 겸임. 요 7조, 8조는 기업 결합이고요. 2조, 3조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다시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라는 조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은 두 개의 시행 기관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원법, 클레이턴법, FTC법 중에 특히 FTC법에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다른 것은 이 FTC법 5조의 불공정한 경쟁 방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시험원법과 똑같이 똑같다는 표현이 이상 수면법이나 같은 원칙 하에 운용합니다. 즉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이제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 방법이 불공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경쟁 방법이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독점금지법은 제3조에서 사업자는 사적 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제4장에서는 주식의 보유, 임원의 겸임, 합병, 분할 및 영업 양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기업 결합에 대한 규제고, 3조는 사적 독점이니까 시험원법 제2조 그 부당한 거래 제한 시험원법 제1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을 실제법 운용하는 기구가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우리 한자어로 보면 공정추인위원회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 무라카미 교수는 이걸로도 충분하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조는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EU의 경쟁법 집행이 로마 조약에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3조, 4조, 3조와 같은 이 조문 하나를 가지고 경쟁위원회가 이제 운영하는 거죠. 예, 물론 기업 결합에 대한 규정은 여러 가지 지침으로 또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바로 19조에 사업자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FTC법 제5조를 여기다 가져와 버립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FTC법의 제5조는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시험원법과 같은 어떤 원칙으로 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독점금지법은 단일한 시행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하나를 구성해 놓고 이 법의 전적인 전담기구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법 자체에서는 두 가지 근원을 가진 실체 규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럽니다. 제가 일본의 국립 공문서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독점금지법 제정법을 찾아봤는데 찾아본 이유는 지금 현행법하고 또 일본 법도 수십 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습니다.